근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좀 짚고 넘어가야 될게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어 여기 이 들판 있죠? 이것도 논인데 지금 쭉 해 가지고 여기 지금 뭔가 파랗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인제 원래 명견보이 주민들이 직파 재배했던 곳이에요. 이 사진을 옆에서 찍으니까 이게 멀리 있는 것들이 전부 촘촘하게 다들 잘 올라온 것처럼 보이죠. 아주 농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로 이제 가까이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 제가 가까이서 찍은 걸 한번 보여 드릴게요. 가까이서 찍으면 이렇게 돼요. 제가 왜 세네갈에서는 직파 재배를 하면 안 된다. 오로지 이양 재배를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이제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직파 재배를 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보면 여기 마치 뭔가 폭탄을 맞은 듯이 이렇게 뻥 뚫렸죠. 여기 폭탄을 맞은 듯이 이 면적들이 지금 상당합니다. 그림에 이 정도 나타났잖아요. 실제로 이게 옆에서 이게 위에서 찍은 게 아니라 이게 옆에서 찍은 거야. 옆에서 찍어 가지고 이 정도 면적이 이렇게 폭탄 맞은 듯이 빵꾸 났으면 여기 수량 손실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직파 재배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빵구 안 났고 여기에 이렇게 촘촘하게 많이 났는 지역도 있어요. 이렇게. 예, 이 지역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요. 너무 많이 나 가지고 여기는 우리가 전문 용어로 도장한다고 그러는데요. 도장. 태권 도장이 아니고 예. 벼가 아주 길게 큰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벼가 지나치게 많이 큰다. 예, 이걸 이제 도장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그 세네갈에 이제 모래폭풍이 심하거든요. 모래폭풍 불면 여기 있는 벼들은 다 쓰러집니다. 다 쓰러지면 누가 제일 먼저 오냐면 새들이 제일 먼저 와서 먹고요. 그다음에 또 밑에 바닥에는 또 지들이 와서 먹고요. 그래서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정말 직파 재배를 하면 안 돼요. 이양 재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발전이 있어요. 벼농사의 발전이 있고 과거에 제가 이렇게 막 직파 재배를 굉장히 좀 싫어하는 것처럼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이 막 그 "호주는 직파 재배하는데도 수량만 잘 나온다. 미국도 직파 재배하는데 수량만 잘 나온다." 이렇게 반박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거기는 조금 다릅니다. 거기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일단 호주 얘기는 조금 뒤에 하고요. 왜 직파 재배를 하면 안 되느냐. 바로 요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제가 방금 오늘 제가 이걸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려고 이걸 만들었는데 여기가 토양입니다. 토양. 직파 재배를 할 때 가장 우선시 해야 되는 게 토양의 균일도. 토양이 이제 수평이 레벨이 맞아야 됩니다. 수평이 이렇게 레벨이 맞으면 여기에다가 벼 종자를 이렇게 파종을 하죠. 벼 종자를 파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일직선으로 파종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여기다가 물을 담으면 아주 고르게 물이 담기겠죠. 그러면 얘들이 나중에 이렇게 착 아주 균일도가 높게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게 인제 직파 재배를 잘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다. 예. 딴 거 없어. 그냥 막 정말 균일하게 논을 준비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 능력이 세네갈은 안 돼요. 세네갈은 안 됐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한국도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뭐 한국에서 거의 한 30년 동안 벼농사 이제 지도하면서 연구하면서 있었는데 우리나라 논도 가보면 이 수평이 거의 안 맞아요. 안 맞아 가지고 굉장히 힘든 예, 수평이 안 맞아 가지고 수평이 안 맞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수평이 안 맞으면 바로 인제 이렇게, 이렇게 폭탄 맞듯이 중간중간에 인제 빵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수평 맞추는 것이다."라고 인제 말씀드리고요. 이런 거죠. 이제 수평이 안 맞았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수평이 안 맞았을 때를 가정할게요. 이게 토양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으면 종자를 직파 재배한다고 종자를 뿌리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오는 곳이 있고
이게 물을 댔을 때요. 물 위에 떠다니는 게 있고 또 이렇게 깊은데 아주 물 깊숙이 이렇게 박히는 이런 벼들이 있어요.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얘들 두 개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생육을 할 수 있지만 다른 것들 이렇게 토양 위에 이렇게 나타나는 이 얘들은 바로 이제 새의 먹잇감이 되는 거죠. 새가 이제 이런 건 가만 안 놔두겠죠. 바로 새의 먹잇감이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깊숙이 묻혀진 얘들은 그냥 올라오면서 물에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그냥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나중에 폭탄 맞은 것처럼 쭉 그냥 하나도 없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문제점이 있다. 제가 방송하는 중에 우리 안재성 선생님 썰해질 안 되나요? 이렇게 썰해질을 해서 이제 수평을 맞춰주면 좋은데 세네갈은 썰해질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 힘드냐? 토양이 한국하고 달라요. 한국하고 다르고 거기는 이제 클레이라고 그래서 점토 성분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썰해질 하기가 힘들고 왜냐하면 그 썰해질 하려고 기계가 들어가면 그 점토 성분이 이게 점착성, 응집성 이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막 끌어당긴다는 거죠. 기계가 들어가면 막 끌어당겨요. 그래서 기계가 거기에 논에 바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건지 말씀드리고 물론 사람이 들어가도 여기 막 발이 쑥쑥 빠져요. 그래서 사람도 잘 빠져나오기 힘들다. 그래서 썰어지기 힘들고요. 제가 이제까지 돌아다녀 본 나라 중에서 직파 재배해서 제일 잘하는 나라가 그나마 물론 뭐 호주, 미국 빼고요. 개발도상국 중에서 그런 나라들이 보면 베트남이 제일 잘해요. 직파 재배를. 특히 베트남 남쪽에 거기 이제 그 논이 많잖아요. 베트남 남쪽에는 정말 그분들이 직파 재배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제가 깜짝깜짝 놀라 가보면 쓰레지를 너무 잘하면서 수평을 너무 잘 맞추고 이 베트남 가보면 정말 이렇게 이 정도의 어떤 그 농사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직파 재배를 해도. 그래서 그쪽 지방이 거의 헥타르당 한 6톤 정도, 6톤 정도의 수량이 나오거든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베트남 남쪽 지방에. 지난번에도 잠시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 호주인데요, 여기가. 호주는 이렇게 직파 재배를 해요. 호주는 이제 한 필지 면적도 우리처럼 그냥 1헥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국도 사실 한 필지가 1헥타 되는 데가 잘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 1헥타가 아니라 그냥 한 필지가 그냥 10헥타, 15헥타 정도로 아주 넓어요. 이게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네, 맞습니다. 포모스트님, 우리가 막 직파가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직파가 아주 어려워요. 신경 쓸 게 이 양보다 훨씬 많아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직파 재배 안 하거든요. 거의 막 95% 이상이 이양 재배입니다. 직파 재배하는 데가 5%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힘들다는 거 말씀드리고, 호주 보세요. 이렇게 직파 재배 땅을 잘 골려놓고 이렇게 기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파종을 하고 있죠. 예, 파종을 하고 있으면 이게 가까이서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 지금 한 라인 한 라인 이렇게 종자가 떨어지면서 바로 복토까지 해주고 이런 시스템이 호주는 너무 잘 돼 있어요. 너무 잘 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직파 재배했는데 마치 이양 재배한 것처럼 정말 이게 앞으로 나란히가 잘 되어 있죠. 아주 뭐 정말 아름답게 나오고 있고 이 그림이 진짜 정말 대박이에요. 놀랍죠. 자, 땅이 수평이 잘 맞으면 여기 한번 보세요. 이 물을 이쪽으로 흘려 보냈는데 여기 완전히 뭐 군대에서 어떤 뭐라 그러죠? 이걸 열병식 하듯이 그냥 물이 똑같이 흘러요. 똑같이. 그만큼 수평이 아주 잘 되어 있다는 거죠. 띄워 볼까요? 네, 보세요. 여기가 앞으로 뭐 먼저 나가고 뒤로 나가고 하는 것이 없고 진짜 저는 이 사진 보고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줄이 딱 맞는지. 잘못 그렸다. 어떻게 이렇게 줄이 쫙 맞는 거야 이렇게. 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한번 보신 적 있어요? 혹시 한국에서 직파접에 물을 댔는데
그냥 물이 야 진짜 군대 열병식이야. 그냥 똑바로 나가는 거야. 이게 정말 정말 놀랍죠. 예 맞아요. 여기에 세네갈 같은 데서는 이런 거 꿈도 못 꾸죠. 한국도 사실 이렇게 하기 힘들죠. 진짜 이런 그림 보면 '아 정말 호주가 달라도 뭔가 다르구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호주의 직파제배에 대해서 영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전 세계에서 호주가 그 생산량으로 단위 면적당 생산량으로 치면은 호주가 사실은 1 위예요. 1 인데 호주를 우리가 1 위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방송도 했었는데요. 예 호주를 보면 정말, 정말 신기해요. 정말 농사를 아주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짓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맞아요. 이송님 예전에 세네갈 동영상 올려주신 걸 보면 수평 맞춰서 물 끌어들이는 것에만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였던 걸 기억합니다. 다른 지형에 다른 토질이 있으니 어쩔 수 없죠. 네 맞아요. 그리고 세네갈은 또 왜 수평이 왜 힘드냐면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요. 그 바람 세게 부는 거하고 수평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는데 이게 세네갈은 전부 사막이잖아요. 사막이니까 바람이 한번 싹 불면 이게 모래를 막 엄청나게 끌고 옵니다. 모래를 끌고 와서 여기다가 그냥 훅 던져 놓습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돈 들여 가지고 정성 들여서 처음에 수평을 맞춰 놨다고 치더라도 이 사막 모래 폭풍이 이제 하마탄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모래 폭풍이 한번 불어 버리면 그냥 지형을 바꿔 버려요. 높낮이를 바꿔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또 힘든 점이 있고요. 예 사막의 진짜 모래 폭풍은 야 한번 보면 뭐 진짜 볼 수가 없어요. 빨리 도망가야 돼요. 거기 있었다가는 그냥 뭐 어떻게 진짜 모래 폭풍에 한번 휩쓸리면 사람이 막 붕붕 날아 난리 갈 정도입니다. 네. 최정수 님 맞아요. 그 세네갈은 손으로 호주는 기계로 직파합니다. 네. 그게 또 정답이죠. 네. 그 직파가 쉽지 않다는 거. 항토지기 님 저번에 보았어요. 네. 제가 보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올린 지 오래돼 가지고 네 울산가베 님 어릴 때 70 년대 경지 정리한다고 고사리 손으로 리아카 끌고 땅 고르기 했어요. 아우 예 그러셨군요. 네. 네. 천향금풍님 진짜 어떻게 저렇게 수평을 맞추지? 네 진짜 뭐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레이저 균평기를 이용해서 저렇게 맞춘다고 하지만 사실 그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진짜 저렇게 수평 맞추기 힘들거든요. 거기서 소주 밀식 한번 해 보세요. 세네갈에서요? 소주 밀식. 네 그래서 지금 그 멘겐보이 지역에는 그렇게 지금 재배를 하려고 합니다. 밀식 재배를 하려고 합니다. 워낙 그 연피해가 심하니까 가급적이면 제식 밀도를 촘촘하게 해서 햇빛이 땅에 비치지 못하도록 이 연피해를 보는 게 자꾸 햇빛이 땅에 비쳐서 건조 상태를 만들어 주니까 밑에 있는 염이 올라오고 올라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창기부터 우리가 나중에 인제 재배할 때는 초창기부터 밀식 재배를 해서 아예 햇빛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고렇게 인제 지도를 하려고 그래요. 네. 이혜정님 모래폭풍 무섭네요. 네. 모래폭풍 진짜 무서워요. 이게 왜 무섭냐면 사람은 막 도망이라도 다니잖아요. 집 안에 들어가서 숨고 있는데 이 야생 동물들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모래폭풍 오면 얘들은 그걸 다 맞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세네갈 사막에 사는 야생 동물들을 보면 전부 눈병 걸려 있어요. 눈이 빨개요. 예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좀 불상초. 특히 막 고양이들 보면 막 고양이가 되게 예쁜데 눈을 보면 막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고 여기 막 무슨 병이 있어 가지고 뭐 반점도 있고 막 그래서 좀 안타깝죠. 네. 최정수 님 네. 아주 전문가적인 말씀 지난번에도 말씀을 그렇게 해 주셨는데요. 요 줄기 그 분열이 약해 가지고 예 그래서 한 3 포기씩 촘촘히 심었으면 좋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재배할 때는 그렇게 심을 겁니다. 지금은 시험이라서 제가 한 포기씩 심었고요.